경북 울진 산불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긴 산불로 기록되면서 산불 대비 문화재 보호 대책이 한층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보종찰 해인사가 경내 오색빛 화엄장 3개로 장엄한 만불보전을 조성해 개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한국불교 당대 최고 선사들이 다음 달 20일부터 일주일간 문경 봉암사 세계 명상마을에서 법문을 설합니다. 다음 달 문을 여는 세계 명상마을 개원을 기념하는 이번 간화선 대법회는 BBS 불교방송이 함께합니다. 인천 지역 천태종 중심 사찰 황용사가 40층 높이의 고층 아파트 건립공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현장을 찾았습니다. 창작 뮤지컬 스타르타가 서울에서 새 시즌 개막 공연을 열고 관객몰이에 나섰습니다. 한층 새로워진 노래와 스타 캐스팅으로 대중성도 확보했다는 평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경북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긴 산불로 기록되면서 산불에 대비한 문화재 보호 대책이 한층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천년고찰 울진 불영사의 국보급 문화재들이 대거 안전한 곳으로 옮겨지며 문화유산의 소중함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불어넣기도 했습니다. 대구 BBS 정시훈 기자입니다. 언제 화마가 지나갔느냐는 듯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는 울진 불영사. 부처님 그림자가 비친다는 연못에도 봄이 찾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올 봄에는 이산저산 곳곳마다 강렬한 아름다움으로 펼치는 봄꽃의 향연은 보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천년고찰 불영사 턱 밑까지 거센 불길에 휩싸였고 시시각각 바뀌는 바람과 불길에 속을 태워야 했습니다. 다행히 불영사 사부대중의 발빠른 대응과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공조로 보물 등 성보문화재를 지켜낼 수 있었지만 한순간의 실수와 방심으로도 수천 년을 이어온 문화유산이 잿더미가 될 수 있음을 일깨웠습니다. 어떤 문화재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이번에 이 일을 겪으면서 어떻게 이것을 더욱더 철저히 관리하고 잘 보존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사명감을 갖게 이번에 했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중 불교 문화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35%. 그 중에서도 국보와 보물은 불교 문화재 비중이 무려 60%에 달합니다. 국보와 보물을 비롯해 다수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사찰은 명실공히 문화유산의 보고라 할 수 있습니다. 산불의 가장 큰 원인이 사소한 부주의로 드러나고 있는 만큼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이 절실합니다. 담배꽁초 하나 턱 던진 것이 그게 불길을 번져서 산을 태운다라거나 또 덜에 그냥 무심코 그냥 불을 피운 것이 그게 이제 바람에 의해서 불이 난다라거나 불씨 하나하나 정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조심함으로 인해서 문화재를 지키고 우리 한국을 지키고 아름다운 강산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소실이 되면 다시는 본연의 가치를 되살릴 수 없기 때문에 문화재 수호를 위한 촘촘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울진 불영사에서 BBS 뉴스 정시훈입니다. 법보종찰 해인사가 오색빛의 화엄장 3개로 장엄한 만불보전 개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해인사는 고려시대 조성된 국보급 성보인 관세음보살상과 지장보살상을 여법하게 봉안하기 위해 지난 1년간 만불보전 불사를 진행했습니다. 만불보전은 본존불인 관음보살, 지장보살상을 비롯해 광섬유를 활용한 입체 조명으로 둘러싸인 아미타불과 3면을 가득 채운 1만 불보살상이 봉안됐습니다. 또 닷집 지붕도 전통 목조 양식 대신 현대적 입체 조명을 적용하고 상하벽면을 스크린으로 활용해 불교 관련 영상과 음향, 화려한 조명으로 화엄장 3개를 연출했습니다. 무엇보다 뜻깊은 일은 법당 3면에 도자기로 묻은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세분 형상을 원불 형태로 만불을 조성하여 보관함으로써 모든 불자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는 빗장이 거룩한 해인사 만불 보전으로 개원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한국불교 당대 최고의 선사들이 다음 달 20일부터 일주일 동안 문경 봉암사 세계명상마을에서 법문을 설합니다. 세계명상마을 개원과 함께 봉암사가 천년의 산문을 여는 이번 간화선 대법회 홍보와 방송에는 BBS 불교방송이 함께합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각산 스님은 여러 수자 스님들과 함께 제15대 조계종 종정예야 성파 대종사를 시작으로 항림사 조실 대원 대선사와 범호서방장 지유 대선사, 축서사 조실 무여 대선사, 석종사 조실 해국 대선사 등을 삼고초려해 법문을 청했습니다. 수개월간 이어진 예방 끝에 다음 달 20일부터 일주일간 매일 오전 10시 문경 봉암사 세계 명상마을에서 7명의 대선사들이 차례대로 법문을 설합니다. 천년의 수도 도량인 봉쇄 선원인 봉암사 산자락에서 세계 명상마을과 개원을 함께하는 행사로서 BBS 불교방송과 함께 이 대법회를 진행해서 참 감사합니다. 네. 준비위원장 각산 스님은 집행위원장 금강 스님 등과 BBS 불교 방송을 찾아 간화선 대법회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불교 방송은 앞으로 간화선 대법회의 법회와 교육 수행 프로그램을 홍보하며 추후 이를 방송으로 더욱 널리 알릴 예정입니다. 또 저희 BBS 불교 방송이 포교 매체로서 이런 큰 행사를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무한히 큰 기쁨으로 생각하고 이번 법회가 불교를 일으키고 다시 중흥하고 또 많은 대중들에게 큰 가르침을 펼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간화선 대법회는 특별 집중 수행을 처음으로 시행하며 특히 한국 불교의 선을 세계에 알릴 문경 봉암사 세계 명상마을 정식 개원으로 의미를 더합니다. 세계 명상마을은 조계종의 수자 스님들이 지난 2012년 재단법인 설립과 함께 건립을 추진해 지난 2018년 기공식을 봉행했습니다. 조계종 종정 진제법원 대종사와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 등 전현직 주요 스님들이 빠짐없이 세계 명상마을 건립에 힘을 보탰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미국 등 세계적 명상센터를 탐방하는 등 한국 불교의 정신적 귀향처인 봉암사 인근에 세계인들의 마음을 밝히기 위해 건립됐습니다. 건물도 봉암사는 전통, 우리 새 국제선센터는 이 현대적인 건물을 지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 두 것이 이제 조화를 이루도록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할 거고요. 간화선 세계화라는 한국 불교의 원력이 담긴 문경 봉암사 세계 명상마을이 간화선 대법회를 시작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인들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마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국내외 외국인 포교에 앞장서온 조계종 국제포교사회가 문경 봉암사 세계명상마을 선원장 각산 스님 초청법회를 열고 참선명상 수행법을 배우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각산 스님은 지난 토요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국제포교사회 초청법회에서 참선명상의 6단계 법칙을 주제로 법문했습니다. 각산 스님은 법문을 통해 참선 명상의 6단계 법칙 가운데 첫째 단계는 마음 관찰, 즉 윗바사나며 둘째 단계가 호흡 관찰, 즉 사마타라며 한국의 간화선은 윗바사나와 사마타의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각산 스님은 또 다음 달 문을 여는 문경 봉암사 세계명상마을이 간화선 세계화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국제포교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앞서 국제포교사회는 지난 1월 봉암사 세계명상마을과 업무 협약을 맺고 봉암사 세계명상마을의 외국인 대상 행사 지원과 홍보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의 천태종 중심사찰 황용사가 불과 30m 떨어진 곳에서 진행되는 40층 높이의 고층 아파트 건립 공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도시개발로 인한 사찰 수행 환경 침해의 대표적 현장을 찾았습니다. 류기한 기자입니다. 인천시 서구 백석동에 자리한 천태종 사찰 황용사.
바로 옆으로 120m 높이의 40층짜리 아파트 공사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아파트와 황룡사 간 거리는 불과 30m입니다. 제 뒤로 아파트 신축 공사가 한창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대낮인데도 사찰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여기에 공사장 소음과 분진까지 더해져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물론 법회 등 종교활동과 수행에도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나 분진, 소음 때문에 수행 정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덕경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원래 이 구역은 인천시가 도시개발사업 승인 후 LH가 맡아 15층 높이로 예정돼 있었지만 시공사가 바뀌면서 40층 높이로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공청회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지자체 환경영향평가도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도통 알 수 없다는 게 황룡사 측 주장입니다. 황룡사는 시공사 DK 도시건설 측과도 합의를 위해 여러 차례 대화에 나섰지만 사찰에 피해를 준 적이 없다는 시공사 측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러다가 주민들이 입주를 마치면 오히려 종교 활동에 불편을 느껴 영민원에 시달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 협의도 하지 않고 주민 의견도 청취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업자들 마음대로 공무원들 마음대로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환경평가는 저는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황룡사와 같이 협의해서 아파트를 짓는 것은 저는 못 짓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공존해 가지고 서로 상생하는 이 해법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처럼 일조권 침해 등 환경 소송에 대해 공사가 끝나면 사실상 철거가 어려우니 피해가 예상될 때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 같은 적극적 대응을 강조합니다. 종교적 환경이 침해되고 또 신도라든지 스님들이라든지 여기서 수행하시는 모든 분들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줄 건 명백하기 때문에 일정 층수 이상 짓지 마세요 라고 하는 공사 금지 소송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무엇보다 금전적 보상보다는 안정적인 수행 환경 조성이 더 중요한 사찰의 특성상 자칫 시기를 놓치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법적 분쟁을 벌인다는 부정적 인식보다는 서로 상생하기 위한 합리적 결과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인식의 전환도 중요합니다. 어떤 건물이 올라오거나 그리고 뭔가 종교적 환경이 침해될 것으로 보이는 예상이 될 경우에는 그때 공사를 못하게 방해하는 차원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협의를 미리 하는 것이 건설 초기 단계부터 인허가 단계부터 이미 협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분별한 도시개발로 환경권 침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찰의 수행 환경도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부산 범어사 울산포교당 여여선원은 지난 주말 남구 공업탑 로터리 경내대법당에서 개원 제1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여여선원 주지 효암 스님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년간 개원 기념법회를 모두 취소했지만 올해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단과 세계평화 코로나19 종식을 발언하고 4부대중의 안락과 행복을 기원하기 위해 조촐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법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외부 인사 초청 없이 간소하게 진행됐으며 여여선원은 4부대중이 십시일반 보시한 백미 등을 강원도 산불 이재민 구호 물품으로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부처님의 삶을 조명한 창작 뮤지컬 시다르타가 새 시즌을 개막하며 관객몰이에 나섰습니다. 한층 새로워진 노래와 스타 캐스팅으로 종교적 감동과 함께 대중성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박준상 기자가 개막 공연 무대를 찾았습니다. 2500년 전 인도 카필라 왕국의 젊은 태자 시다르타. 사문 유관을 통해 목격한 삶의 고통을 해결하고자 부와 안락의 궁궐을 떠나 출가 고행에 나서고 보리수 나무 아래서 마침내 번뇌를 끊고 위 없는 깨달음을 얻는 순간이 오늘날의 극적인 장면과 소리로 무대에서 재현됩니다. 지난 11일 서울 올림픽공원 우리금융 아트홀에서 열린 뮤지컬 시다르타 시즌4 개막 공연. 신유와 박시환, 감미연, 고유진 등 유명 가수와 기존 뮤지컬계의 베테랑 박시원, 윤현열 배우 등 막강한 캐스팅으로 올해 첫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저희의 그런 땀과 열정이 오늘 비로소 보여드리는 날인데 관객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시다르타도 정말 어쩌면 한 사람이었는데 저렇게 깨달음을 얻기까지 우리와 다를 게 없었던 사람이었구나. 오히려 그런 더 대단한 시다르타의 그런 일대기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번 시즌 뮤지컬 시다르타는 동아시아 불교 국가 순회 공연 등 세계 뮤지컬 무대 진출에 발맞춰 새롭게 추가된 노래곡과 한층 화려해진 안무까지 더해졌습니다. 올해 시즌4에서 크게 도약을 해서 내년에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 미국으로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되기를 간절히 서원합니다. 부처님 일대기를 주제로 극 전체가 종교적 서사로 채워지지만 일렉트릭 기타 등을 사용한 락 음악과 유머러스한 대사 등도 가미돼 젊은 층을 향한 대중성도 높아졌습니다. 객석에는 일반 관객 외에도 3355 자리한 유명 배우들의 열성 팬과 승복을 갖춰 입은 스님들이 배우들의 긴장된 첫 무대에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볼 때마다의 그 가슴에 그 부처님 일대기를 통해서 그 뭉클함, 그다음에 또 삶을 다시 또 되돌아보고 정비하고 또 수행자로서의 그 흔들리는 마음들 있잖아요. 그걸 다시 되돌아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또 요즘 같은 때는 많은 분들이 마음적으로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부처님 일대기가 많은 이렇게 삶에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시다르타가 성에 있다가 이제 자기는 이렇게 부유하게 살았는데 이제 시민들은 이렇게 좀 가난하게 사는 거 보고 여기서 좀 이렇게 알아가는 약간 그런 거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도 약간 그쪽 사회복 쪽에서 일하기도 하고 그런 거 쪽에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오는 19일 예정된 시다르타의 토요일 2차례 공연에 객석 전체를 예약한 이른바 전관대관의 주인공인 태고종 전국 비구니회 회장 현중 스님도 개막식 현장에 함께했습니다. 막 시작했는데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계신 스님들도 다 울고 저도 울고 불자라면이 아니고 비불자라도 이런 일은 정말 같이 협조해서 예술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라서. 시즌이 더해질 때마다 점점 무르익고 있는 뮤지컬 시다르타는 다음 달 3일까지 서울 공연을 마친 뒤 순천과 부산, 대구에서 관객들을 맞이합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불교의 가르침과 사상을 바탕으로 불교 명상을 가르치는 전문 지도사 교육과정이 마련됩니다. 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은 오는 26일부터 7월 16일까지 15주 과정으로 제8기 불교 명상지도사 2급 과정을 진행합니다. 이번 과정은 오프라인과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며 수강생은 오는 23일 오후 5시까지 모집합니다. 수강생들은 오는 7월 23일 10시간 동안 진행되는 워크숍에 반드시 참가해야 하며 수강 희망자는 교육 신청서를 불교상담개발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수료생들에게는 조계종 포교원 인가 불교 명상지도사 2급 응시 자격이 부여되며 조계종 스님의 경우 연수교육 점수가 주어지고 스님과 종무원, 포교사 등에게는 교육비가 할인됩니다. 일선 포교 현장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일반 포교사와 국제 포교사들을 뽑는 선발고시가 오는 4월 9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등 전국 14개 고사장에서 시행됩니다. 조계종 포교원은 제27회 포교사 고시 일정을 공고하고 오는 18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포교사 고시 응시 자격은 불교대학 졸업 또는 2022학년 졸업 예정자, 동국대 불교대학과 불교대학원 졸업자, 종단 신도 등록상 재적 사찰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신도 등으로 3월 18일까지 불교대학이나 포교원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필기고사 합격자는 조계종과 포교사단 홈페이지를 통해 4월에 발표되며 필기고사 합격 제한에 2차례 연수와 교육이 진행된 뒤 오는 8월 최종 합격자가 선발됩니다. 추천자 전형은 서류 전형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12일과 13일 이틀간 진행되는 일반 포교사 선발 자격고시 연수에 참가해야만 일반 포교사 선발 자격고시 응시 자격이 부여됩니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 사무국장에 선화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포교원장 집무실에서 선화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범해 스님은 종단에서 처음 소임을 맡아 책무가 막중한 만큼 여러모로 잘 살펴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교역직 스님들과 일반직 종무원과 화합해 수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포교연구실 사무국장 선화 스님은 송광사 동진 스님을 은사로 2007년 수계했고 송광사 화엄사 승가대학 동국대학교를 졸업한 뒤 현재 송광사 대구분원 관음사에서 총무국장 소임을 맡고 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중국에서 서식하는 야생 백두산 호랑이가 자연 번식으로 10마리 증가했다고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가 보도했습니다. 양중치 중국임업과학연구원 수석 전문가는 이번 양회에서 동북아 호랑이와 표범 국가공원에 10마리의 새끼 호랑이가 태어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창원시는 창원박물관 건립 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가용재원안에서 사업계획을 조정하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는데 당초 총 사업비 733억 원을 들여 2025년 말 완공 예정이던 창원박물관 규모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립박물관 문화재단과 함께 진행한 2021년 사립박물관 미술관 온라인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결과물 330건을 유튜브 등 기관별 온라인 채널과 집콕 문화생활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교동미술관의 아트이 콘텐츠를 비롯해 블룸의 미술관의 비대면 기획 테이블 시리즈, 영암 곤충박물관의 곤충 관련 연속물 콘텐츠 등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상으로 3월 14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